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팬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롯데자이언츠의 톰슨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경기를 제가 직접 포수 뒷면에서 거의 타자와 같은 시선에서 톰슨 선수의 투구를 지켜봤습니다. 경기 전 양상문 감독하고도 톰슨 선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톰슨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톰슨 선수를 한마디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면 영화 장르 속의 스릴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스릴러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톰슨 선수의 경기는 아마 스릴러가 아닐까, 그런 장르의 경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톰슨 선수를 제가 항상 평가를 드렸을 때 컨트롤이 양쪽 사이드나 어떤 핀포인트에 들어가서 타자를 잡아내는 타자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구질의 변화가 톰슨 선수의 강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진을 잡으러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이제 직접 뒤에서 본 것은 어저께 경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경기 전에 양상문 감독도 톰슨 선수하고 이야기를 직접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너무 퍼지는 건 공 자체가 너무 양쪽 사이드로 벌리고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공 자체가 너무 퍼지는 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본인도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직 톰슨 선수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자꾸 하려다 보니 지금의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레일리 선수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고, 또 둘이 텍사스 쪽에 같은 지방 출신이라 그래요. 미국도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레일리 선수를 많이 따르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다시 투구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뒤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움직이는 공들은 타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무빙이 심한 투심과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도 굉장히 타자들한테 좀 위협적인 슬라이더가 들어왔어요. 패스트볼 계통도 스피드 때는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제가 뒤에서 느꼈을 땐 굉장히 힘이 있고 타자들을 엇박할 수 있는 공의 스피드는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스릴러냐, 경기 중에 보게 되면 결론 짓게 된 부분에서 결정구가 없구나, 이 선수가 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공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자기가 꼭 써야 될 공이 무엇인가가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것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스피드대가 굉장히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30대 안에 체인지업, 슬라이더는 조금 더 느리지만 126 정도, 120대 후반이고 체인지업 이제 130 초반,
그리고 스피드 빠른 볼이 이제 140 초반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피드대가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회 말에 이제 첫 번째 실점을 할 상황인데 이지영 선수한테 이제 1사 후에 첫 번째 실점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체인지업을 이제 우중간 쪽으로 안타를 이제 허용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3회 말에 또 장영석 선수한테 이제 슬라이더를 이제 좌측 2루타를 허용할 때도 스피드대가 꽤 비슷한 스피드에 몰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피드 오프, 그러니까 타자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가 승부가 되려면 조금 더 느린 공 하나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느린 공이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삼진을 잡으러 갈 수 있는 어떤 패턴, 레퍼토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공이 없다면, 느린 공이 없다면 어저께 경기처럼 톰슨 선수의 피칭이 스릴러가 되어버리는, 이 스릴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2사 후가 돼도 주자를 어느 순간 모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흐름이 끊어졌는데, 끊어졌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는데 위기를 잘 막아서 또다시 그 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3회에 두 번째 실점을 할 상황도 결과적으로는 2사 후 볼넷을 박병호 선수한테 허용하고 김하성 센즈를 삼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임병욱 선수를 이제 볼넷, 그리고 장영석 선수한테 이제 2루타를 맞으면서 2점을 내줬거든요. 보통 삼진 2개를 잡으면 그 이닝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는데, 다시 볼넷이 나오고, 그리고 또 두 타자 모두 유리한 풀 카운트를 가져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못하면서 결국 이닝이 실점을 하게 되는 이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본 바에 5이닝을 던졌는데 지켜본 바에 의하면 톰슨 선수는 약간 본인 스스로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게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닝이 시작할 때 연습 투구를 하게 되는데, 그 연습 투구 중에는 115 정도의 느린 커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 이제 그러니까 이 공이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좀 빨라지는 거죠. 10km 정도가 힘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120대 후반에 슬러브 계통의 공과 130 초반의 체인지업, 그리고 140대 초반의 투심 계통의 공, 이 공들이 굉장히 좋은 공들이지만 타자 입장에서는 상대성으로 갖기에는 좀 같은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공들이 아니었나. 본인도 이제 그 부분을 알다 보니까 카운트가 유리해졌을 때, 본인이 또 어려워졌을 때, 또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공을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수들의 이제 심리인데 정말 좋은 코스에 좋은 변화구를 던지고자 하다 보니 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롯데 이제 최기문 배터리 코치나 주영광 코치가 선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안중열 선수가 어저께 마스크를 썼는데 안중열 선수도 어느 정도는 이 투수의 특성을 알고 이 투수를 그렇다면 투수 스트라이크 이전에 빨리 승부를 가져가고 또 하나는 주자가 없을 때 맞아라, 그런 느낌으로 과감하게 들어오는 게 맞겠다. 이 선수가 가장 나쁜 패턴은 주자를 모아놓고 맞게 되면
비기닝이 되잖아요. 어차피 맞는 거라면 주자 없을 때 맞아라. 그 정도의 느낌으로 게임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게임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저께 좀 하게 됐던, 그래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게임, 그래서 그 한 방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을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투수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단 운영의 문제라서 충분히 시즌 전까지는 본인과 배터리, 본인과 이제 배터리 코치, 투수 코치, 이제 포수, 또 감독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선수한테 이제 자신감과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톰슨의 스릴러라는 게 원래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즌 전체로서는 훨씬 좋은 쪽으로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선 이제 롯데 팬들을 모셔놓고 얘기할 때 빼놓았던 이름이 있어요. 이인복이라는 이제 중간 불펜 투수인데 올해 롯데에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는 필승조에 들어가게 되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기 전에 이인복 선수가 나온다, 한번 봐라. 저도 이제 이인복 선수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투심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스윙을 하는데 맞지를 않더라고요. 칠 것 같은데 전부 스윙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우타자의 몸쪽에서 무릎으로 떨어지는 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공은 이제 저 타자한테는 이제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공이 돼서 방망이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맞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등판을 한 것은 7회였는데 저는 사실 이인복 선수가 어차피 이제 필승조이기 때문에 주자가 있을 때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6회 이제 정성종 선수가 조금 흔들렸죠.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주자를 모아놓고 오현택 선수가 나왔고 샌즈 선수한테 이제 홈런을 맞으면서 이제 비기닝 5점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김정준은 이제 딱 한 놈만 팬다는 이제 시즌 중이라면 이 장면은 무지하게 투수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죠. 한 점을 뒤지고 있었지만 정성종 선수에 대한 어떤 교체 타이밍, 그다음에 오현택 선수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뭐 시범 경기고 정성종 선수가 어떤 피칭을 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과가 안 좋았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저는 이인복 선수가 나와서 어떤 투구를 할까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 장면보다는 조금 덜 긴장된 장면에 나왔는데 역시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 허정엽 선수를 상대했는데 굉장히 좋은 공을 던졌고 그 다음 이닝에도 1이닝을 던졌는데 땅볼이 2개, 삼진이 2개, 그래서 전체 5명의 타자에서 안타 하나에 땅볼 2개, 삼진 2개였어요. 굉장히 좋은 공을 갖고 있어서 기대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필승조의 새로운 얼굴 이인복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양상문 감독의 자신감, 뭐 어저께 뭐 1+1이라는 투수 운영, 5선발 이야기도 하셨는데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의 맨파워를 가진 불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데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수아의 선수가 캠프 초반, 캠프 중반, 캠프 종반 이제 시범 경기에 들어왔잖아요. 저도 보기에 조금 지쳤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양상문 감독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나 미국 스타일에서는 동양적인 연습 스케줄이나 캠프 스케줄을 따라가기에는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근데 또 아수아이 선수가 자기 어떤 루틴을 강조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서 팀을 좀 많이 배려를 아무리 해줘도 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선발에서 제외를 했는데 경기 후반에 이제 대수비로 들어갔고 안타를 치더라고요. 제 바람도 그렇고 양상문 감독의 생각도 비슷한 게, 초반에 아수아의 선수가 굉장히 팀의 타선에 활력소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수아의 선수는 체력적인 부분을 좀 더 감안하고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롯데 타선은 민병헌 선수도 민병헌 선수의 뱃 스피드,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가 이렇게 빨랐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았고요. 전준우 선수는 시즌이 2주 후에 열리는 게 오히려 너무 아쉽다 싶을 정도로 지금이 베스트란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타선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봉기도 한동희도 지난해에 얻었던 경험, 그다음에 또 자신감이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경기들을 보여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수는 안중열 선수가 어저께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또 덕아웃에서 투수 입장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종덕 선수는 타격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윙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상동에서 이제 2루타도 치고 안타 꽤 많이 나오는 건 공과 스윙이 만날 수 있는 면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스윙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종덕 선수는 공격적에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안중열 선수는 수비면에서 모두에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이 선수들이, 또 특징적으로 이 선수들을 좀 잘 섞어서 맞춰서 활용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우진 선수인데,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도 이제 선발이었더라고요. 저는 톰슨을 보러 갔는데 안우진까지 보게 돼서 일석이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대충 던집니다. 어쨌든 안우진 선수를 보게 됐는데 좀 걱정이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불펜 피칭을 하는 모습을 보니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노파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정말 야구를 손바닥 위에 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예, 좋은 의미입니다. 정말 야구를 잘하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위축됨도 없고 야구를 당겼다 밀었다 밀당도 할 줄 알고 공 자체도 좋고, 어저께 민병헌 선수한테 이제 2점 홈런을 허용했지만 저는 봤을 때는 안우진 선수는 게임도 할 줄 아는 선수, 그러면서도 좋은 공을 갖고 있는 투수, 스피드가 146km 정도, 본인이 이제 세게 던져야겠다 라는 생각에 던지면 146, 7이 어저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즌 들어가면 더 빨라지겠죠. 뒤에서 본 안우진의 게임은 한마디로 손바닥 위에 야구를 올려놓고 있더라 하는 부분에서는 야구를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투수구나. 그래서 키움이 올 시즌 선발은 한 자리는 안우진 선수가 잘 맡아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이제
팀도 그렇고 제가 봐서도 그렇고 이지영 선수가 조금은 너무 어렵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가 키움 경기를 이제 3경기를 보게 됐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점차 이제 긴장감도 사라지고 뭔가 좀 잘해보겠다는 느낌보다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충분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톰슨 선수의 스릴러 장르의 투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롯데 불펜 투수의 새로운 얼굴,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투심을 갖고 있는 이인복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수아이 선수나 롯데 타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점검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새로운 선발 투수 안우진 선수, 제가 얻어 걸렸다 그럴까요? 예, 갔는데 안우진 선수가 던졌다. 이거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손바닥 위에 야구를 올려놓고 하고 있더라.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